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피직스 디버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아마 송출되고 있는 Expanding the Robotics Toolbox 내용을 제가 한번 이 블로그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데모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PX 디버거와 관련된 포스팅 리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L 에이전트 그리고 로보틱스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서 해당 세미나를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 발표할 내용의 참고 자료는 이제 유니티 블로그에 있는 Expanding the Robotics Toolbox 포스팅이고요. 아마 디버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수정을 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유니티를 배울 때 이제 옆에 계신 골든메탈님의 영상을 보면서 디버그.로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단점도 집어가면서 이제 디버깅을 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피직스 디버깅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많이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소해요. 네.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유니티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 가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게임 엔진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 시뮬레이션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강학습 시뮬레이션 등 시뮬레이터로도 많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 게임을 만들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물리의 물성치 아니면 물리 값들이 이제는 유니티에서 보여야 했고 이제 보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리지드 바디 또는 아티큘레이션 바디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의 속도 그리고 각속도를 보기 위해서는 리지드 바디를 누르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맣게 여기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인포를 열었어야 됐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사실 에디터 성능 저하도 되게 심각하게 일으키고 그리고 가독성도 되게 낮다는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 네, 가제보 말씀하시는데 네, 그 내용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사용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의 로봇을 보시면 이 로봇 안에 정말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로보틱스 개념에서는 링크 또는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비주얼 그리고 콜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링크가 있고 그 밑에 숄더 링크가 있고 그 밑에 암 링크가 있고 그 밑에 엘보 링크가 있고 이렇게 쭈루룩 해서 포함 리스트 핸드 툴 그리퍼 이렇게 정말 많은 링크들이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링크들의 속도 그리고 각속도를 보기에는 이전의 방식은 사실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성능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이렇게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다 열어놓고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락을 걸고 새로운 인스펙터 창을 열고 그리고 인풋도 열고 다시 락 걸고 새로운 인스펙터 창을 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도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조그만한 빨간색 영역 안에 있는 인포인데, 이 인포를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칸이 낭비될 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디터 창도 되게 성능이 저하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쉽고 편안하고 가독성 좋게 PX 디버깅 차에서 게임 오브젝트의 속도 그리고 각속도 그리고 물리값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메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지현님께서도 이제 메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니티는 기존에 이제 컨벡스에서 되게 간략하고 최적화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뭉툭하게 메쉬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되게 빠르고 최적화가 좋은 메쉬를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로보틱스 같은 산업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더 정교한 메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티 로보틱스 패키지에서 임포팅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유니티 방식으로 기존의 유니티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VHACD라는 방식으로 좀 더 세밀한 메쉬를 형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지금 집게 이 그리퍼 부분에 되게 왼쪽 VHACD 방식에서는
되게 조밀하게 메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방식에서는 이 그리퍼 사이가 하나의 메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 상태에서 한번 로봇을 구동시켜 보면 왼쪽에 있는 로봇은 되게 달달달달 떠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에 같은 스크립트인데도 불구하고 회전하는 각도 조금씩 달라서 오차가 생기고 그러네. 네, 도달하는 지점도 다르고 근데 오브젝트 이 로봇 자체도 계속 떠는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나갔네. 되게 시뮬레이션에서는 되게 치명적 아닙니까 저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오브젝트도 똑같고 이 모델도 똑같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똑같아서 사실 이 문제는 메쉬를 어떻게 임포팅하냐 그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만약에 좀 더 큰 프로젝트 그리고 많은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메쉬 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컨트롤러 스크립트의 문제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에서 이제 컨택트 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각각의 조인트들의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를 하는지 가시화해서 벡터로 표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점이 커스텀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만약에 나는 로봇은 이제 뭐 잘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물체가 부딪힐 때 어떻게 이제 벡터가 행사가 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진으로 그리고 방향표로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시각적으로 되게 잘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왔는데요. 일부러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멈춘 다음에 하나하나 프레임마다 넘겨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는 방향의 힘 벡터를 표시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힘이 행사가 된다라는 것을 가시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벡터들이 나오는데요. 네. 되게 표현도 되게 구체적으로 되고 제가 조금 심심해서 이 사이에 사실 그리퍼 사이에 조금 낀 다음에 움직여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리얼타임으로 돼가지고 이 중간중간 힘 벡터 표시가 잘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역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힘의 벡터 표현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벡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되게 귀엽네. 사람이 400N의 원심력 받으면 약간 그 우주 시뮬레이션 그 약간 버텨야 되는 그 훈련 같은데. 네. 400N이면 몇 G 정도 돼요? 400N이면 대충 계산해서 한 40G 정도입니다. 어우. 10G 비밀형 40G가 맥스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반 힘이 사람의 무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G가 9.8이니까 네. 40주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대장에서 죽을 것 같은데. 나 막 그 레이싱 할 때 많아봐야 2G거든. 그것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저 빨리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전투기 조종사가 6G에서 9G.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사실 정동력학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동력학 그리고 역동력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조인트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금 사람이 몇 뉴턴의 힘을 받는지 네.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반대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뉴턴 그리고 뭐 100뉴턴 그리고 200뉴턴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조인트가 어느 정도의 미터 퍼 세크로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레이캐스트 그리고 캐스트 스피어의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골든메탈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 보여드리면 기존의 유니티 L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캐스트 그리고 캐스트 스피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체를 인식을 했을 때 사실 가시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이걸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도와주셨던 부분이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가지고 물체랑 콜라이더랑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센싱이 됐다 그리고 센싱이 안 됐다 이렇게 코딩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유니티 2020.1 버전부터는 이 캐스트 자체도 가시화가 돼서 피직스 디버거에 들어가서 쿼리를 누르면 이렇게 가시화가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편리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게 그 비단 저기 시뮬레이션 쪽만 아니고 사실 게임 쪽으로도 이 레이캐스트, 뭐 스피어캐스트, 박스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버그를 하려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여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제 이 신규 버전 2021.1 버전부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의도하는 이제 범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뿐만 아니고 게임 개발할 때도 되게 네, 그럼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좋네요. 좋은 첨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리 정보를 이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충돌 시각화가 가능하고 피직스 캐스트 시각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이제 ML 에이전트 그리고 로보틱스 패키지가 같이 사용된 기능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일반 카메라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실제 RGBD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으로 구현한 RGBD 카메라인데요. 이 로봇이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공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분명히 현실에는 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벽들이 있는데 이 유니티 안에서는 벽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벽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녹색 공의 위치까지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 가상 환경에서 있을 법한 장애물의 위치를 다 인식을 하고 이 설정될 법 같은 목적지의 위치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이 시뮬레이션에서 강화학습으로 로봇을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심투 리얼을 해서 실제 로봇에 인베딩을 하고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디지털 팀 다시 유니티로 들어와서 관제까지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